문제를 이렇게 좀 드리는 게 괜찮아요? 예, 요약은 집은 너무 요약만 돼 있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해드렸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이 나오지 인문적은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인문적은 슬라이드로만 보여야 되는데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니까 우리가 30페이지로 가시면은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만 좀 별표를 쳐놓으시면 용도의 다양성만 조금 출제 빈도가 있어요. 그래도 인문적에서는 자, 토지가 용도가 정해졌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용도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 마두역은 보통 상업지역이니까 그냥 돼요. 상가를 지어야 돼요. 무슨 이용을 해야 되죠?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에 판단 근거를 한다.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유력하고요. 아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무슨 쪽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은 경적 가치가 높아지죠. 이 두 가지만 좀 배정이 돼요. 나머지 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갈게요. 자, 무슨 이용을 해야 되죠? 최이용 판단 근거고 토지가 전환과 이행을 가능하다 보니까 후보지와 이행지가 만들어지죠. 토지의 용도적 경제적 공급이고 자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하나나 가치는 많았죠. 가치가 그냥요 여러 개 있어요. 그 용도에 따라 토지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참고만 하시고 적지론이 있다 해야되겠고 병합분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딱 한 번만 나왔는데 토지가 파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자 토지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는 거죠. 물리적이다, 인위적이다. 이적인데 법적 제한을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일정한 지적 절차를 거치겠죠. 그 법적 제한을 받는다고 나왔었거든요. 자, 우리가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분필하거나 우리가 하필할 땐 그런데 이 저자도 지금 중요한 게 1번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 별표 쳐보세요. 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고 처음 떴거든요. 감정평가 시험제. 자, 그러면은 토지를 병합하고 분할을 잘하면 그냥입니까? 용도를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서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2번만 체크하세요. 그냥 토지가 합병하면 진가되어 감가도 돼요. 분할도 마찬가지죠. 밑에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뭐 문제집에 나오면 하는데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위치의 가변성은 자, 아까 29번지와 30번지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있고 공원이 있으면은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갔죠. 그럼 아까 절대적 물리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불변입니다. 부동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부동성. 자, 그러면은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근데 경제적은 가능하죠. 그죠?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절대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치가 가변되기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 그럼 감정평가사는 절대적 위치가 중요할까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할까요? 그럼 경제적 위치는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강남의 땅값이 비싸다는 것은 고조선하고 지금의 위치는 그냥입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상대적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세 가지가 사경행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거 나중에 이제 또 감정평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도 이제 세 가지가 있다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적 환경이 바뀌어요.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는데 상대적 위치가 바뀌죠. 어느 위치가 중요하죠? 상대적 위치.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사회적이라는 것은 인간 관련돼요. 학군, 인구, 공원. 경제적은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교통체계라는 게 있죠. 뭐 GTX가 깔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인 거고 행정적은 규제, 제도, 정책, 공업단지 지정은 행정적이죠.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한 2년 전에 한번 나왔거든요. 감정평가 시험제. 그럼 공업단지 지정이라는 건 경제적이야, 행정적이야. 행정적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구토성도 땅은 개인 땅이 전에 어떻습니까? 국가의 땅이죠. 또 이제 국토성을 또 우리 인문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밑에 법칙에 대한 부적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한 번씩 갈게요. 아까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거는 뭐죠? 부중성이죠.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가요? 영속성은 무슨적 강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자, 개별성은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된다는 거고요. 항상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경제적은요. 그럼 물리적인 절대적 이치는 안 바뀌죠. 근데 상대적 이치는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근데 영속성은 절대량 감소가 불가능하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 거죠. 아까 무슨적 대체는 안 됐어요. 물리적. 근데 무슨적 대체는, 그래서 토지가 대체하기가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토지를 비교 방식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은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무슨적 강가는 안 됩니까? 물리적은 안 되죠. 근데 기능이 상실할 수도 있죠. 아까 공동묘지가 아파트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치유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감정평가사가 무슨적 강가? 경제적 강가로 인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입지선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이게 출제가 잘 안 됐는데 들어볼게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입지론과 적지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지론이라는 건 뭐냐 들어보세요. 처음 합니다. 제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요. 입지론은 뭐냐면 주어진 용도가 있어요. 그냥 있어요. 용도가 주어졌어요. 내가 지금 상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어떤 부지에다가 하지라는 것은 내가 일산에다가 할까 저기 인천 가서 할까, 그러면 그냥입니까?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임장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럼 무슨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적지론이라는 자체는 적지론은 주어진 부지예요. 그냥입니까? 이제 부지가 주어졌습니까? 땅이 주어졌죠. 내가 이제 일산에다가 여기 마루역 앞에다가 어떤 용도로 하지? 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자 그냥이 돼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는 상가 건물을 지어야겠죠. 그럼 그건 용도가 정해졌다. 용도가 다양하다. 다양하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입지로는 그냥입니까? 주어진 용도입니까? 어디 가서 할지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 맞아요? 적지론이라는 자체는 그냥요 주어졌어요. 부지가. 용도가 어딘지를 모르면 적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야매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입지론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이야. 요건 부지를 선정해야 돼. 비읍 들어갔지. 연구한 거야. 쉬는 시간에. 근데 여러분이 마루테 처음 하는 거거든. 그럼 그냥이야 부동성 때문에 그래. 그러면 입지론 나왔어. 무슨 성?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너 거기다가 어떤 용도로 적용할래? 답해서 적용할래. 적용할래. 그럼 적지론은 뭐다? 용도의 다양성인데 별로 안 먹히네. 아씨. 채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만든 건 좀 안 먹혀. 그죠? 이렇게 해서 애드립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해서 오시고 자,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넘기시면은 32페이지 가시면은 고가성이라는 게 있어요. 비싸 부동산이 비싸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제 수요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자의 시장 참여 제한되어 있어요. 특히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죠. 그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그러면 고가성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해진다는 거죠. 자금 조달 능력이 시장 참여에 결정이 되며 또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 매도자가 이제 형성되면서 고가성 때문에 불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뭐 불가분성이라는 건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투자 금액을 분할하여 투자하는 것이 좀 제한되는데 참고하세요. 건물은요, 그냥 거기 굵은 글씨 있죠. 내구성만 보세요. 무슨 성? 그러면 토지가 영속성 때문에 건물도 내구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이야 오래 가. 그럼 사용 수명이 길죠. 그래서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아서 재고라는 게 저량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간은 이제 시험 문제 잘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안 냈습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가겠는데 공간은 3차원 공간이에요. 몇 차원 공간이다? 그러면 3차원에 대한 공간도 소유권에 대한 범위가 있죠. 근데 그 범위가 민법 212조에 무한정이에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야. 그럼 개인에 대한 것이 사적이까지 미치는 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공간은 몇 차원 공간, 그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있다는 거죠. 3차원 공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입체 공간이라 그래요. 입체 공간. 자, 지구의 중심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구 중심 자르게 되면은 3차원 공간은 3개의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평 공간이 있습니다. 수평 공간이 있고, 다음에 공중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공간이라는 게 있죠. 지하도 맞고 지중도 맞아요.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인데 주의하실 게, 자, 지금 민법이에요. 학개론이에요. 지상권과 공중권은 달라요. 그럼 학개론에서는 지상권이라 그래요. 이걸 공중권이라 그래요. 공중권이죠. 공중공간을. 그럼 지하는 당연히 지하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볼 때는 그냥입니까? 복합 개념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법경기를 다 봐야 되죠. 그 법경기. 자, 이거는 소유권이니까 그냥이요. 법률적이에요. 공간은 기술적이죠. 자, 공간에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있으니까 경제적 가치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법경기를 다 보자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근데 소유권에 대한 범위가 무한정이다, 정당한 이기는 범위다. 정당한 이익에 상하에 미친다고 돼 있죠. 그 범위까지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의 걸 인정한다는 것은 공적이다, 사적이다. 사적, 지하권이 되고 여기도 사적, 공중권이 되겠죠. 이해 가셨나? 공적은 개인이 터치할 수 없죠. 공적 기관에 대한 공중공간입니다. 공중권이고 공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시험지에 나왔었냐면,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일조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조망권도 있습니다. 이건 공적이다, 사적이다. 근데 항공기가 통행한다고 해서 통행이 받을 수 없죠. 항공권이나 우리가 전파권은 이건 공적으로 가야 되고요. 자, 지하공간이라는 자체는 지하공간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지하권인데, 자, 어때요? 강물을 채굴할 수도 있고 지하실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나라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자,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인정하죠. 근데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석유가 펄펄 나와서 개인의 소유권 인정 안 해요. 아시겠죠? 그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편 들어보세요. 자, 지금 영속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 공간이라는 게 생기겠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공간이 몇 차원 공간, 3차원 공간. 그래서 민법이 중요해요. 민법 212조에는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이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야. 그러면 정당한 이익이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얘기를 해요. 정당한 이익이. 그래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것은 이제 토지 소유권에 보면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중권이죠.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권을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아까 일조권과 조망권은 공적이었어요? 사적이었어요? 우리가 전파권이나 항공권은, 그럼 전파의 발작, 비행기 통행 같은 경우는 공적 공간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죠. 사적이라는 자체는 일정한 범위 공중공간을 토지 소유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조망권, 일조권. 그 다음에 TDR 아시죠? TDR 아직 문화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아직 안 들어왔는데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을 사고 판다는 자체는, 양도한다는 얘기는 용적률은 우리 공법 시간에 지하 공간은 삽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TDR이나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는 그냥입니까? 공중 공간만 들어갑니까? 옛날에 기억나시죠? 공중도 그냥이야 분할할 수도 있어. 분할하게 되면은, 자, 종축 그 다음에 행축으로 분할하게 되면 하나하나 단위가 획지죠. 획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획지로 분할할 수 있고, 자, 그럼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원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원래는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했었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미국 제도인데, 그럼 미국도 그냥이야 용도 제한이 있어.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회사한테, 야, 너 20층 만점 임마. 그랬더니 no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더 짓고 싶어요 그런 거야.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들까봐. 그래서 그뭐 몇 층 더 짓을래 했더니 5층 더 짓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너 여기 공원 하나 만들어. 너한테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그러는 거예요. 뻥치는 게 아니라 대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유사한 게 지금 보고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 배우셨죠?
공원 녹지 도로와 같이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용적률을 허가 기준보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저쪽에 이제 잠실 쪽에 이제 우리가 재건축 같은 거 아시죠? 그럼 그냥이야 우리가 용적률을 올려줘. 뭐 임대 아파트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저번에 TDR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하입니까? 오로지 공중입니까? 공중만 들어가요. 지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수평공간은 뭐예요? 이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갑돌이가 땅을 샀어요. 그냥이야 경작할 수가 있어.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죠. 근데 물에 관한 권리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용수권. 근데 지금 오늘 해드릴 겁니다. 건물 등의 구축 건축권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죠. 그럼 물에 관한 권리는 아직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물에 관한 권리라는 것은요, 물은 먹으면 없어지죠. 물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역주의와 선형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 유역주의와 선형주의. 근데 여기선 지금 유역주의만 나와 있죠. 유역주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역주의 쓴다고 해서 내신 것 같아요. 그 유역주의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 하천이 물이 흐르게 되면은 물 인접된 곳을 유역지 소유권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역지 소유권자가 수변 지역은 물이 풍부하죠. 그럼 한 사람이 먹어야 돼요. 골고루 나눠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수변 지역은 아닌데 민법의 상부상조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를 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용주의다, 유역주의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응 들어가죠. 유역주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무슨 주의? 그럼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도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있어? 누구나 쳐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야 골고루야. 골고루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데, 근데 이제 수면 하 토지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절대 별표 치지 마는데 나올 가능성은 적었는데 있으니까 하는데, 그럼 수면하에 토지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봐봐. 지금 만약에 유역지에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있어요. 물을 빼게 되면은 바닥 토지가 보이죠. 그러면 수면 밑에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게 갈린다는 거예요. 별표 치지 마세요. 별표 치면 잡어. 자, A와 B가 심심해서 하는 거야. 그럼 A에 보시면은 인접하고 있는 하천이나 호수 등으로 해서 항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항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어디까지 미치냐면은, 자, 중앙선, 수로의 중앙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앙선까지 미치고, 그 다음에 B는 항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럼 항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로 본다면 도로가 자동차가 달리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거는 개인의 토지가 아닙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지나가면은 그건 어떨까? 개인 토지가 아닌데 배가 지나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관리가 힘드니까 그냥입니까? 딱 중앙선까지 여기까지만 토지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배배 치지 마세요. 근데 그냥이야 가능해. 그럼 도로에 막 차 다녀. 그럼 그 개인의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럼 항해 가능할 때는 수로와 하천 등 공용도로가 동일하게 되므로 소유권은 물의 가장자리까지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물에 따라서 가장자리, 가장자리라는 거죠. 이해 가졌어? 그러면 갈게. 별표 치지 마. 불가능 나오면 무슨 선 찍어? 가능 나오면. 자, 그럼 불가능 몇 글자야? 중앙선도 세 글자지. 따라서 가가. 그럼 가 나오잖아. 별표 치지 마. 안 나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심심해서 한 거야. 넘기세요.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와. 그죠?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지하권이 있어요. 지하권은 소유권자의 지하권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하수는 사적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미채굴된 강물은 개인의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한계심도라는 거 배우셨죠? 제가 몇 메타까지였죠? 40m.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지하철 공사가
40m 이내는 그냥이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아래는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런가요? 그래서 한계심도 가볼게요. 자, 한계심도는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 설치로 인해서 일방적인 토지용이 지장이 없는 것을 판단하는 깊이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계심도는 설정하는 것은 지형원의 경제가치 인정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하 보상액의 산정은 한계심도를 넘어야 되죠. 그럼 이래야 아래 한계심도를 초과한 거에 대한 지하시설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빠진 게 구분지상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상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구분지상권이 여기 빠졌어요. 구분지상권은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다 되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지상권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라면, 갑돌이가 건물주라면, 자, 우리가 을돌이가, 봐봐.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 건물에 가게 되면 강고탁 같은 거 있죠? 그냥요, 이거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중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이다 지하도 가능하다. 지하도 가능해요. 맞습니까? 따라서 구분지상권. 그럼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그래서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한 상하의 범위를 미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간에 대한 공간을 사용하는 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해드린 건데, 자, 공간에 대한 활용이라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자, 가볼게요. 좀 전에 구분지상권 배우셨죠? 그럼 구분지상권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이 공중만 됩니까? 지하도 가능합니까? 둘 다 가능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공간도 가능하고 지하도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문제집이 나오면 좀 전에 TDR 아시죠? 그럼 개발권 양도는 아직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용적률 인센티브는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있죠. 그럼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공중만 됩니까? 지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지하만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지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디만 들어간다? 공중만 되거든요. 이해 갔나? 그 얘 다 묶어서 다 지하 공간 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지가 빠져요. 근데 한계심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굳이 나온다면 얘는 어디다? 지하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거기 보시면 소유권 분할의 경제적 가치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와이 기법, 제켄도르프 기법이라고 돼 있죠. 제켄도르프가 미국의 개발업자였어요. 얘가 돈을 많이 버니까 여행을 갔어요. 어딜 갔을까? 하와이 가서 과일 쳐드셨는데 뭘 먹었을까? 파인애플 먹었죠. 찾았습니까? 파인애플을 통째로 먹었어요? 쓸어서 먹었어? 그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권을 여러 강제적 가치가 여러 개의 권리로 분할할 수 있는 모습이 파인애플 같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이건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은 몇 차원 공간? 개개의 공간 가치고 1번 그냥입니까?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공간적 가치는 절대적 개념은 아니죠. 시대 장소에 따라서 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요. 입체 공간의 일부로 분리해요. 매매 임대하거나 지상권 지역권 등 설정하는 것이 또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고요. 자, 공공기관이 구분지상권 여기 나와 있네. 구분지상권 있어요? 그냥입니까? 지하도 가능합니까? 그럼 공공기관이 지하철 건설 등 입체적 공간 개발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 소유의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럼 구분지상권은 그냥요 두 개 다 돼요. 두 개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동산 학기에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냥 들어보세요. 부동산학은 자 여러분들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원리가 이론이고 기술이 실무예요.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럼 갈게요. 지금 이 저자가 순수과학 나오면 돼, 안 돼? 자, 그래서 순수과학 나와야 돼? 응용과학이 나와야 돼? 응용과학이 나와야 돼요. 맞나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 가르쳐 줄게. 자, 추상적이에요? 다 경험에서 나왔어요. 경험이죠. 그런가요? 경험,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종합응용과학, 종합응용과학. 단순 나오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과학이야, 사회과학이야. 그러면 자연과학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사회과학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세 단어가 나오면 맞다, X다. X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또 쉬는 시간에 만들어 봤는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얼굴이 못생기셨어요. 그래서 따베 추녀. 이름도 추순자야. 따베 추순자. 그래서 내가 뺀지를 놓거든? 그럼 추순자 그냥이야? 안 돼. 따베 추순자. 야, 안 먹힌다. 야, 추가 뭐야? 순이? 자가? 이 세 가지 나오는 단어면 X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순수가 나왔거든요. 순수과학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자, 추상적. 자, 추순자. 추가 뭐야? 순이 뭐야? 자가? 이 세 가지 단어가 가장 키포인트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종합과학이면서 규범과학인데 거의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의 지도 이념이라는 게 있죠? 3 히읗인데 히읗이 3개 들어가요. 자, 갑니다.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이에요. 추구하는 방향. 그죠? 우리가 이용을 잘하다가 할 수가 있고 분배를 잘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의 최우선의 가치는 부중성 배우셨죠? 그냥에 대해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용이 부중성도 관련이 돼요. 그럼 이용을 잘하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토지를 그냥입니까? 좀 효율성으로 이용해야 됩니까? 효율성 있게. 그럼 이거는 개인에 대한 사적 부분이 강조되는 거죠. 그럼 이건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민간. 근데 분배를 잘하자는 건 형평성이죠. 그럼 형평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공적이죠. 이건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 부문이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합법성 있게 하자는 건 그냥이야 조화롭게 가야 돼. 조화롭게 가야 되죠. 자, 그럼 시험 문제 사적 부분에서 강조되는 민간 부분은 형평성이다, 효율성이다. 효율성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다 그냥이야 히읗이 들어가. 히읗. 그다음에 3 히읗. 그럼 일반적 이념 방향에 능률성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히읗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3 히읗. 어디 하는지는 알아? 이념하고 있어요. 형평성, 효율성, 합법성이라는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맨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5번 밑에 기억번이 있어요. 사적 주체 활동은 어떤 걸 강조하죠? 효율성이죠. 공적 주체에서는 어떤 거? 형평성이죠. 그럼 효율성과 형평성을 그냥 해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그러면 법을 맞아서 합법성 있게 가자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우리가 그냥 가야 돼요. 종합식으로 가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단기간에 부동산학의 종합금융과학이 정착시킨 방법이고,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윤회 극대화시키고, 자, 의사결정 분야는 따라서 투기금, 투자개발 금융 있죠. 지원 분야예요? 그냥 결정 분야예요. 결정 분야.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활동과 현상이 있죠. 그럼 여러분 중개활동 하시려면 그냥 해야 돼요. 현상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오른쪽 가시면 뭐 집가구 현상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나왔었어요. 최근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 학의 활동의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 그 원칙을 안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능한 경공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활동을 그냥 해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능률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능률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 나왔었냐면, 내가 소유 활동을 합니다. 그럼 마두역에다가 사거리에다가 건물을 졌으면 그냥 돼요. 이걸 채이용해야 돼요. 채이용해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내가 거래 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를 지켜야겠죠? 이런 거. 거래 질서를 확립시키죠. 그럼 이런 것들은 안정성에 들어가요? 능률성에 들어가요? 안정성에 들어가지 않죠. 그죠? 안정성은 이제 거래 하자를 막자는 거죠. 둘이 더 상충하겠고. 경제성은 돈 버는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공정성은 공정이 된다는 건데, 자, 요것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채용을 한다는 소유 활동은 안정성이다, 능률성이다. 왜 그럴까? 아까 그냥에 대해 이용을 잘해야 돼.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는 게 능률성이라는 거죠. 오케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넘기시면 활동의 속성이 있죠.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해보겠는데, 자, 갑니다. 과학성은 이론이고 기술성은 실무죠. 그럼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리는 과학성, 실무는 이제 기술성이니까 둘 다 중요하고, 사회성과 공공성은 공익이죠. 사익은 사익이죠. 둘 다 중요해요. 네, 조화롭게 가야 돼요. 자, 우리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하고 윤리를 지켜야 되죠. 근데 윤리를 지키되, 자, 중개업자만 지킵니까? 거래 당사자도 지킵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고용윤리가 거기 굵은 글씨가 있죠. 출제가 됐었는데 보세요. 자, 중개업자가 그냥입니까? 종업원을 고용합니까? 자, 그럼 이건 그냥이요. 고용윤리예요. 고용윤리예요. 고용윤리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고용주와 종업원이죠. 이건 조직이에요. 이건 조직 내부예요. 조직 내부의 조직원 간의 관계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은 한 1000세대, 2000세대 그러면 중개업자가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업자와 업자의 윤리도 지켜야겠죠. 그럼 업자와 업자의 윤리는 그냥입니까? 조직 윤리입니까? 조직간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네, 조직. 그래서 조직간이라는 자체는 이 동업자라는 것은 나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공인중개업자예요. 협회 같은데 조직을 잘 지켜야겠죠. 조직윤리. 예, 조직윤리 못 지면 조직의 쓴맛을 보겠죠. 그래서 그러면 고용윤리라는 건 조직 간이에요. 조직 내부예요. 조직 원간의 관계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서비스는 의뢰인 관계인데 공중은 이제 대중과의 관계고, 자, 이 부동산은 내가 중개업자라면 의뢰인과의 관계는 대물이에요, 대인이에요. 부동산과 관계는 대물 활동이기도 하죠. 그럼 두 가지 다 하죠. 임장 활동만 해요, 정보 활동도 해요. 그럼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한다는 건 나가서 봐야 되니까 대물 활동이기도 하죠. 부동성 때문에. 자, 전문성은 1차, 2차, 3차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수준이 높을까요? 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제일 수준이 높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평가하면 몇 차? 1차. 중개사가 평가하면 업무에 종사하죠. 2차가 되고, 평가사가 하면 3차가 되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 그게 3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몇 차가 제일 순위 세? 3차. 술도 몇 차까지 마셨다거든요. 마시고 있군요. 그다음 배려의 장기성은 오래 가죠. 그냥입니까?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근데 영속성만 가져가세요. 공간 아까 몇 차원 공간? 사원 복합 개념을 세 가지 불러봐. 법경 기간을 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좀 어려운데 가십시오. 오른쪽에 가시면은 한국 표준산업에 대한 분류상의 부동산업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역사상 딱 3번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나왔던 게 법이 한번 바뀌었어요. 자, 그럼 부동산업도 그냥 있어요? 부동산업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죠? 그런가요? 그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는 게 있죠? 자, 일단 가볼게요. 대분류는 크게 보죠. 그럼 대분류는 그냥입니까? 부동산업입니까? 부동산업이죠. 지금 보고 있어요? 중분류는 중간에 나누는 거죠. 그럼 중간에 나눈다면 자, 어떤 게 또 있냐면, 자, 갑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있죠. 동그라미 치고 임대업에 임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공급업이라는 게 있죠. 두 가지가 있고요. 공급업.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서비스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개사는 어디에 들어가죠?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 자, 그럼 따라서 임공서.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소분류예요, 중분류예요? 중분류. 소분류가 좀 종류가 나올 수 있겠죠, 시험 문제. 그럼 소분류로 간다면 임대 공급업을 세 가지로 나눠요. 임대업이 따로 있겠죠. 임대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업이라는 건 두 가지로 갈리죠. 그냥입니까? 개발도 있고 공급도 있습니까? 개발도 있고 공급업도 있죠.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임계공 세 가지 나누죠. 따라서 임계공, 민계공 비슷하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수능에 국영수 있지. 공인중개사도 국영수가 있어요.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그죠? 그래서 민계공 무슨 뜻이야? 민법, 개론, 공법이잖아. 임계공이나 민계공이나 비슷하잖아. 비슷하다고 해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업이라는 게 있죠. 관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요, 우리가 중개사예요. 중개가 있죠. 그 다음에 자문이 있어요. 자문업이 있고, 그냥이야 감정평가가 있어. 감정평가가 있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세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세분류는 자, 임대업은 주거용만 있어요. 비주거용도 있어요. 비주거용도 있고 기타라는 게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농학과 같은 그 교수님들은 뭐 삽도 갖고 오고 갱이도 갖고 와서 막 보여줘요. 근데 이게 갖고 왔어 이게 내가.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아니 왜냐 그냥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봐봐 내 거야 내 건데 봐봐 임대사업자로 들어오셨죠? 임대사업자려면 업태가 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업, 임대업 이렇게 나와요. 제가 주택을 했거든요. 그럼 그냥이야 주거형이야. 자랑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야. 아니야. 기농학과도 막 삽들고 나고 막 그래. 그러면 그냥이야 부동산 업이 있고 임대업이잖아요. 임대사업자라고 들어보셨죠?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주거형을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한다? 주거형. 이해하셨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그다음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주거형 건물 임대업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자 내게 되면 부동산업이 어디 들어갈까? 서비스업에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이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나오겠죠. 좀 관심 좀 가져.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원래 중개 및 대리업이 아니라 자문업이었거든요. 근데 투자 자문업이 빠져나가는데, 그럼 보세요. 개발 공급업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주거용만 있어요? 비주거용도 있어요. 기타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관리업이라는 게 있죠. 희한한 게 주거용이 있는데 비주거용이 있는데 기타가 빠집니다. 기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관리업이 기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업에다가 이렇게 치고 쳐봐요. 쳐가지고 지금 관리업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여기에 자 봅니다. 자 지금 거기에 우리 지금 부동산 하고 있죠? 그럼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거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럼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게 있어? 없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내가 뒤져봤더니 이게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낸 거죠. 그럼 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중에 중개업 내게 되면 따라서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아마 종목이 나올 거예요. 찾았습니까? 원래 중개 및 자문업이었는데 중개 및 대리업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대리업이고 그 다음에 원래 중개 및 자문업이었죠. 근데 따라서 투자 자문업. 이 투자 자문업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럼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 들어간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 자문업은 없다, 자문업은 있다. 투자업은 없는데 자문업은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감정평가는 당연히 있겠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다 강사들이 찍는 건 똑같아요. 이 저자분이 암기 플러스 있죠? 그럼 만약에 오지선다로 내가지고 아닌 거 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요, 임대업 들어가요. 개발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업, 자문업, 평가업, 근데 금융업, 컨설팅업 이런 게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암기 플러스라는데 그 암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야매를 좀 적어놔 봐요. 자, 할게요. 내가 그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를 이제 보려고 가면은 감자를 먹는 관중들이 많아요. 감자 구워갖고 감자를 구워갖고 그래서 따라 감자 먹는 관중이 있죠. 관중은 다 봤더니 내 제자들이야.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 어떻게 사무실 차려서 하는 사람들이지? 따라서 개공임. 개공임은 뭐야? 그냥이야 개업 공인중개사죠.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따라서 감자 먹는 관중 개공임. 자 할게요. 감이 감평이야. 감정평가. 얘기해봐. 그럼 들어가?
옹 좀 해. 자문업이야. 근데 자문업이 그냥 자문업이야, 투자 자문업이야. 투자 자문업이라는 걸 생각하고 먹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어. 관은 관리업이야. 무슨 업이다?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및 대리업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개는 그냥이야, 개발이야. 개발업이고 공은 공급이지. 신경 많이 쓴 건데. 그 다음에 임은 그냥이야, 임대업이야. 임대업이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감자 먹는 관중. 소속공인이야, 개업공인이야. 개공인이지. 그지? 공인중개사도 맞출 수 있어. 개공. 알지? 개업공인사 공부하지? 그럼 갈게. 그러면 감자의 감이 뭐야? 감정평가. 자가. 그냥 자문업이야, 투자 자문업이야. 투자 자문업이고. 관중의 관이, 중이, 개가, 개발업, 공이, 공급업, 임대업이라는 거야. 맞아? 그럼 자 갈게. 지금 박스 있어? 호응해 가. 가지? 그러면 감자 있어, 감자? 감자를 찾아. 알았어. 신경 내지 말고. 감자 있지, 그지? 감자 먹는 관중. 관중. 관. 중개지. 그냥이야, 개업 공인중개사야. 때문에 개공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거저먹으려래. 할 수 있겠어요? 이 저자분은 암기하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냐는 거야. 신기해 주겠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다 그냥이야 사무실을 차려야 돼. 소득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자 먹으면서 관중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다시 할게. 자, 하여튼 강사만 신다 맨날. 암기 플러스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 걱정하지 마. 길게 안 가. 감자 있어, 감자? 감이 뭐야? 감정평가. 자가. 근데 주의하실 게 이 자문이 무슨 자문이죠? 투자 자문이야. 중개 및 자문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감자 먹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관중이 중요한 거지. 관리업과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지? 그다음에 개공임. 개가 개발, 공급, 임대업이 있다는 거죠. 여기 컨설팅업 있어? 금융업 있어?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자주 나오진 않아. 그래서 여기 한번 바뀌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은 얘네들이 취지를 제가 이제 또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개 및 자문업이었어요. 그다음에 중개 및 자문업. 근데 자문업이라는 자체가 조금 이거를 투자 자문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자문업이 튀어나가자는 거예요. 그럼 자문업은 무슨 자문업이다? 투자 자문업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셔야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아닌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보세요. 이해하셨죠? 이 저자분도 어떻게 돼요? 이 소분류 안에서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공통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모 타임. 뭐 먹는? 간중은 개공이. 감이 자가 투자 자문. 그냥 자문 하면 안 돼. 먹는 건 아무것도 없어. 관이 중개사, 개발, 공급, 임대업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뭐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감자 먹는 관중은 개공임 이렇게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외우잖아요. 그지? 소득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